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은입니다. 춥습니다. 오늘 쌀쌀하고 추워요. 쌀쌀한 게 아니고 아주 추워요. 굉장히 춥죠. 수요일 아침이고요. 저희는 연예계 소식 준비해놨습니다. 네, 그에 앞서 오늘 날씨 소식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앞서 전해드린 대로 날이 무척이나 춥습니다. 이 밤사이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들면서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자세한 지역별로 살펴보시면 경기 북동부와 강원에는 한파 경보가, 또 그 밖에 중부와 경북 북부에는 한파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한파가 이어지면서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폭설이 내릴 것으로 보여서 대설특보까지 내려져 있는데요. 또 지역별로 살펴보시면 제주 산간에는 50cm 이상, 또 호남 서부에도 30cm 이상의 매우 많은 양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폭설은 모레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시설물 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강력한 한파는 연초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영하 17도에서 영하 2도, 또 한낮 기온은 영하 9도에서 0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길게 이어지는 한파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따뜻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12월 30일 수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도시 얘기를 할 텐데 대전광역시가 혁신도시로 지정이 됐다. 이런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대전 하면 네.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세요? 대전은 저한테 약간 제2의 고향이죠. 아, 그래요? 네, 제가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나와서 그렇구나. 항상 대전 이야기가 나오면 그렇게 예. 반갑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은 대전 하면 과학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뭐 카이스트 있죠. 대덕 연구단지 있죠. 그래서 대전은 늘 항상 좀 앞서간다라는 생각을 주는 도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전에 대해서 대전광역시장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전광역시 허태정 시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허태정입니다. 네, 대전광역시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좀 먼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전은 국토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요. 대전의 역사는 사실 철도와 함께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네. 그래서 교통의 도시이기도 하고요. 7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곳에 대덕 연구단지가 들어서면서 과학의 도시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대전광역시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볼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전광역시, 그곳이 알고 싶다라는 키워드인데 대전광역시는 네모의 도시를 꿈꾼다. 이 재용 아나운서는 뭔 것 같아요? 꿈꾼다가 아니고 이미 됐는데 국토의 중심. 네? 국토의 중심. 중심 도시. 아니야, 중심 의잖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시장님 답을 좀 알려주시죠. 말씀드렸듯이 대전은 교통의 도시이기도 하지만 미래를 위한 과학의 도시다.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학. 근데 네. 이미 과학의 도시를 이룬 거 아닌가요? 계속해서 더 나아가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이제 과학은 네. 기술 기반이기도 하지만 네. 미래 사회를 만드는 모든 기초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네. 미래지향적인 네. 도시를 그리는 거고 그래서 네. 과학의 도시를 꿈꾸고 또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학의 도시 대전광역시에서 진단 키트가 있어요. 네. 진단 키트는 뭐 이번에 우리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네. 팬데믹 현상에 놓여져 있는데 네. 그중에서 제일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바이오에 대해 기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보인 것이 진단 키트거든요. 네. 네. 예, 바로 그 진단 키트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주로 대전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은 보통 이제 과학의 도시인데 ICT 중심의 그런 기술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바이오 분야에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그런 기반하에 이번에 진단 키트가 전 세계
이제 우리 대전에서 만든 진단 키트들이 유통되면서 매출만도 1조 원 이상 계약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네. 그래서 진단 키트가 첫 번째 키워드였고 두 번째는 그 과학 기술의 메카라고 있거든요. 이건 또 무슨 내용이에요? 뭐 말씀드렸듯이 대전은 이제 과학의 도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전체 대전시 면적의 20% 정도가 대덕 특구에 포함돼 있을 정도로 과학 관련 그런 연구기관 또 첨단 산업 단지 등이 대전에 운집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과학의 도시를 꿈꾼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에 걸맞는 노력을 막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뭐 여기 지금 과학부 시장이 표시가 돼 있는데 제가 대전시장에 되면서 1호 공약이 스타트업 2,000개 만들겠습니다였습니다. 그래서 대덕 특구에서 생성된 첨단 기술들을 이게 연구 성과들을 산업으로 연결해야 일자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을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직 있게 과학 산업국도 만들고 또 디스텝이라는 과학 산업연구원도 만들고 또 과학부시장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을 해서 여기 대전의 과학실을 총괄할 수 있도록 훌륭한 분을 모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도시 대전광역시. 그럼 이제 두 번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퀴즈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그거네. 교통 중심 도시 또는 국토 중심 도시. 아, 근데 또 꿈꾸는 거잖아요. 이미 있는 거 이미 아니에요? 됐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과학 도시도 됐는데 계속 꿈꾸시니까. 이번에 그럼 교통이 맞을까요? 정답 그렇습니다. 알려주시죠. 대전은 이제 과학과 교통으로 그렇죠. 대별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통이었어요. 그러면 그 중심에서 어떤 사업들을 좀 펼치고 계신가요? 대전은 지금 현재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도시철도 2호선을 전국에서 최초로 트램 방식으로 건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나 돼 있어요, 트램?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2022년도에 착공을 해서 27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트램 사업이 완성이 됐을 경우 어떤 효과들이 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는 현재 트램 방식으로 운영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외에 나가보면 유럽이든 이런 데 가보면 뭐 일상의 대중교통 수단이 트램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전시의 도시철도 2호선을 트램 방식으로 건설하는데 이제 문제가 관련된 법이나 이런 행정적인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관련된 법이라든지 행정 체제도 정비가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이 트램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친환경적 교통수단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로 이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이 계속 인구가 느는데 교통의 편리성이 매우 좋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뭐 지하로 내려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지상 고층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도로 평면에서 승하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약자들한테도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전은 지금 현재 도시철도 1호선은 지하철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3호선 역할을 할 광역 철도망이 지금 구축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도시철도 1호선 그리고 2호선 광역철도망이 연결되면 그야말로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가 완성이 되고 2027년도까지 관련된 정책들을 새롭게 재구성해서 친환경 교통 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대전의 이 교통 발전에 또 새로운 기폭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세 번째 퀴즈 한번 볼까요? 대전광역시는 네모 기반, 네모형 도시를 꿈꾼다. 이게 좀 어렵네요. 네모 기반, 네모형 도시를 꿈꾼다. 뭘 기반으로? 좀 어렵죠. 이거 좀 어렵네요, 시장님. 힌트는 좀 AI가 작동이 되면 도시가 지능화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AI 기반 지능형 도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열어봐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영어로 스마트 시티라고도 많이 하는데 대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이스트를 비롯해서 네. 에트리 이런 아주 훌륭한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밀집해 있는데요. 네. 여기에 있는 우수한 기술력과 인재들을 활용해서 대전시를 스마트 시티로 만들어 나가는 테스트베드로 대전시를 제공하고 하나하나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예.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고 그린 시티예요. 그린이 그렇습니다. 들어갑니다. 스마트 그린 시티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지구 온난화 문제, 기후 문제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도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그런 비전을 발표하셨고 네. 대전도 2030년도까지 탄소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통수단이고 다음은 도시의 건축물들을 친환경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들도 함께 추진하고 각종 교통뿐만 아니라 의료 모든 서비스까지 AI를 도입해서 도시를 지능화시키고 이것을 통해서 도시의 편리성, 네. 안전성 그리고 효율을 높이는 그런 도시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비전이고 네. 2022년도에 대전에서 UCLG 세계 지방정부연합 총회가 열립니다. 이곳에는 전 세계에서 한 3,000명에서 5,000명의 각 도시의 대표들이 참석하는 네. 큰 국제 회의인데요. 2022년 UCLG 총회에서 대전을 스마트 그린시티로 만드는 비전을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계시네요. AI 기반의 네. 지능형 도시 이런 노력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훌륭한 과학기술자들이 많이 계시고 기관들이 많다 보니까 대전시장 하려면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과 문과 그 고시대는 있었잖아요. 저는 근데 철학과 나왔거든요. 이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니 그래도 뭐 잘 해내고 계시네요. 네. 그 훌륭한 인재들을 네.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서 네. 역할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하면 네. 그분들이 더 네. 잘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키워드 쭉 보게 되면 119 신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무슨 얘기예요? 네, 지금 저희가 그 애트리하고 함께 공동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보면 119 재난 사태가 발생을 하면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하게 돼 있는데 대개 많은 분들이 위급, 긴급 상황에서 주로 119를 활용하다 보니까 네. 좀 정말 경황이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기가 지금 위치가 어디고 또 어떤 재난에 직면해 있는지를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스템망에 AI를 도입해서 이 사람의 예를 들면 목소리나 이 여러 가지 주변의 어떤 그 소리 상황을 통해서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GPS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구조 요청을 하고 있는지 이런 네. 것들을 AI가 자동으로 판독하고 대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대응 시간도 빨라지고 또 정확하게 위치를 확인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도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병원이나 이런 치료가 필요할 때 남아있는 병원이 지금 병실이 어디에 있고 지금 어디가 야간 응급실 운영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연결해주는 네. 이런 사업들을 지금 대덕 특구에 있는 전자통신연구원하고 네. 저희 대전시가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지능화 도시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 올해 대전광역시에 잊지 못할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우리 아나운서님이 서두에서 대전이 금년도에 혁신도시로 네. 지정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전은 사실 2005년도에 세종시가 건설되면서 혁신도시에서 제외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 막상 혁신도시 추진을 하고 세종시가 건설되다 보니까 대전의 인구가 10만이나 지금 세종으로 빠져나가면서 인구 감소가 네. 일어나고 있어서 네. 네. 도시가 굉장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이번에 대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예. 앞으로 시민들에게는 이걸 통해 대전이 새롭게 좀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계시고요. 네. 네. 또 혁신도시가 되면 이 안에 있는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대전에 있는 기존의 공공기관들, 대전에는 코레일이라든지 또 수자원공사 등 이런 공공기관이 많이 있거든요. 이곳에
지역 출신 학생들이 취업할 때 최대 30%까지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 대상이 돼서 네. 네.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생기게 되고요. 또 혁신도시가 대전역 많이 가보셨을 예, 텐데요. 네. 그럼요. 대전역 주변이 네. 오랜 역사에 비해서 많이 쇠퇴돼 있습니다. 네. 그 대전역하고 연축지구를 혁신도시로 개발을 하면 원도심 개발, 도시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기왕에 나와주셨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 하는 거 있으면 더 해주시죠. 예, 코로나19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팬데믹 현상을 일으키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단결된 힘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고 또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성과인데요. 그러나 앞으로도 또 남은 많은 시간 그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요. 새해에는 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허태정 대전광역시 시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획 스타들의 궁금한 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 소식 전해주실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최정화 연예 전문기자, 또 방송인 김수현 씨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행복한 아침에서는요, 2020년 연예계를 정리하는 의미로 아주 특별한 시상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올해도 수고했어 2020년을 휩쓴 스타들입니다. 올해도 수고했어. 네. 올해도 수고뿐이 아니고 성과를 나타낸 스타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시상식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어떤 상들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 총 3가지 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슈퍼 히어로상이 있고요. 그리고 어쩌다 역주행상, 국민 신데렐라 상입니다. 이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의미가 이름이 또 있는데. 의미 있고 좀 네. 특별한데, 자, 네. 그러면 첫 번째 스타부터 좀 알아볼까요? 자, 첫 번째 스타는요, 2020년에 활약한 스타들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분들 중에서 이분은 올 상반기에 드라마로 인해서 정말 인생이 완벽하게 바뀐 라이징 스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올해의 스타라는 타이틀이 딱 맞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인생작을 만났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떤 드라마에 출연을 했길래 그 드라마로 그냥 확 이런 질문을 바로 제가 넘어가면 정말 바로 나올 수 있죠. 드라마 제목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네. 많은 분들이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힌트를 좀 드리도록 네. 할게요. 드라마 속에서 나왔던 이분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힌트를 드리면 이분이 맡은 역할은요. 식당에서 욕먹기 딱 좋은 역할입니다. 식당에서 네, 식당에서 욕먹기 좋다. 옛날 같으면 장희빈 역할이 아주 욕먹고 오, 네. 이러는 역할인데 악녀네요, 일종의. 그죠, 악녀. 악녀고. 악녀일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아니 악녀. 저는 식당에서 욕먹기 딱 좋은 거라 그래가지고 자꾸 뭐 깐죽거리고 한 입만 달라고. 뭐 진상 손님 뭐 이런 건 줄 알았더니 네네네. 아 거기서 대화 중에 네. 그렇죠. 악녀죠. 악녀 중에도 다양한 악녀들이 있는데 어떤 악녀가 나올까요? 요즘 막 그런 드라마 많지 않아요? 불륜녀. 불륜. 그런 거 아니에요? 불륜? 네. 네, 그렇겠죠. 장혜인 MC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하세요? 저 굉장히 좋아요. 네. 드라마 좋아하는 장혜인 씨가 추측한 네. 악녀 중에 불륜녀가 맞는지 첫 번째 힌트 드리겠습니다. 국민 불륜녀입니다. 네. 맞네요. 맞췄네요. 네.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답게.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2017년에 데뷔를 해서 올해 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이 드라마를 만날 때까지 총 6편의 드라마를 출연을 했고요. 네. 그 중에 6편 중에 3편에서 불륜녀로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인생 드라마인 이 드라마 전에도 불륜녀 역할을 했다. 했던 거죠. 불륜녀 전문이면 내가 몇 명 떠오르는데 아마 그분이 맞는지 계속 마음속으로 조금 되네요. 근데 보시고요. 저는 네. 저 이게 연세가 좀 있거든. 연세가 있는 분일까요? 그분들이, 배우분들이. 저는 아, 어리지만 불륜녀들이. 그거 아니죠? 앞서 잠깐 제가 힌트를 드렸지만 라이징 스타예요. 라이징 물론 스타. 그러니까 어리다는 있는 건데. 분도 네. 라이징 할 수 있지만 네. 고나이는 아니야. 고나이는. 네. 아니야. 자, 그럼 두 번째 힌트를 좀 드려보도록 네. 할까요? 두 번째 힌트는요. 이분의 학창 시절에
이제 관련된 데뷔 시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이분이 울산 출신이에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네. 30만 원만 딱 들고 서울로 무작정 상경을 했습니다. 야, 울산이면 김태희 씨. 김태희 씨. 근데 불륜 스타일 이런 거 그렇죠. 아니고. 그 이미지는 또 아닌데. 네. 근데 국민 불륜녀 하면 딱 떠오르는 분이 한 분 있긴 한데 네. 그렇죠. 이분이 울산에서 와서 좀 힘들게 생활을 했다는 건데 네. 맞아요. 어떻게 생활했어요? 울산에서 30만 원만 갖고 올라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네. 그래서 호프집, 카페 등 일단 처음에는 시급이 높은 아르바이트를 위주로 좀 많이 했고요. 네. 그뿐만이 아니라 주얼리 가게, 옷 가게, 고깃집, 장난감 가게 뭐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습니다. 이런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죠. 아르바이트. 네. 알바가 그러면은 또 힌트가 되겠네요.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두 번째 힌트 나갑니다. 바로 프로 프로 알바로입니다. 저는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저도 조금 알 것 같아요. 대충 이제 울산에서 알바에서 막 알아요? 아니, 저는 아니 그 약간 전에. 울산에서 30만 원 들고 들어왔고 여기서 좀 네. 힘들. 그런데 그러면 제가 아까 악녀라고 한 말을 조금은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분명히 불륜녀인데 네. 많은 분들이 또 그 역할에 공감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남자가 욕을 많이 먹었지. 얘도 불쌍해. 좀 이렇게 좀 동정도 받았어요. 홍종선 맞아요. 기자님이 많이 지금 정답에 가까워지신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네. 정답. 한소희 씨. 맞죠? 맞죠? 프로 드라마 네. 시청률 우리 장혜린 씨가 과연 맞췄는지 행복한 아침 제작진이 준비한 국민 신데렐라상의 주인공 바로 한소희 씨 맞습니다. 맞죠? 네. 네. 아니, 그러면은 저 고교 졸업 후에 바로 올라왔다면 20살인데, 그죠? 네. 그때 올라왔다는 건데, 서울로 올라온 이유가 배우가 되기 위해서요? 네. 한소희 씨가 이제 부모님이 5살에 이혼을 하시고 할머니 품에서 자랐는데 할머니 보시기에 얼마나 또 이 예쁜 손녀겠어요. 이게 어디 가도 이 탁 튀는 눈에 띄는 미모잖아요. 아유, 우리 손녀가 TV에 나오는 게 내 소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소희 씨가 키워주신 할머니에 대한 보답으로 그래? 그러면 내가 정말 텔레비전에 나오면 되겠다. 나오자. 연예인의 꿈을 안고 올라왔는데 워낙 가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30만 원 들고 상경했던 거죠. 그럼 아르바이트를 안 할 수가 없는 환경이 됐을 것 같은데 가장 오래 했던 아르바이트가 뭐였대요? 네, 한소희 씨가 가장 오래 했었던 아르바이트가 바로 당시 시급이 가장 셌었던 호프집 아르바이트였다고 해요. 이 알바를 굉장히 오래 했는데 당시 일주일 중에 단 하루만 쉬고 무려 오후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이렇게 12시간을 일하고요. 한 달에 받은 돈이 189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액만 들으면 20살이 189만 원을 그래도 벌었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서울에 또 월세가 네. 월세가 또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20살 소녀가 이제 20살 이 아가씨가 월세를 내고 휴대폰 내용까지 다 휴대폰 비용까지 다 내고 나니까 한 달 살기가 굉장히 빠듯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아니, 끈기와 근성에다가 그 호프집 아르바이트라는 게 힘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거 500cc 잔을 막 6개씩, 진짜 그럼요. 100개씩 들고 가려면. 네. 근데 이걸 하루에 12시간, 6일, 일주일에 6일을 했다는 육일을, 건 네. 대단한데요. 제가 좀 계산을 해봤어요. 한 달을 30일로 잡고 주 6일, 그럼 일요일 4번 쉬었잖아요. 26일을 일하고 189만 원 받았다. 하루 12시간씩 일하면서 시급이 한 6천 원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6천 원이 한소희 씨한테 너무 큰 돈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 이게 왜냐면 지금 시급이 높은 데를 고른 게 여기였으니까 그 이제 육체적인 고단함을 이겨낸 거죠. 근데 드라마 하면서도 이거 했다면서요? 네, 드라마를 하면서도 이걸 하기도 했었고요. 사실 한소희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당시에 저랑 인터뷰를 했었는데 내가 이것도 못 이기면 물론 아르바이트도 굉장히 힘들긴 했지만 이것도 못 이기면 내가 다시 울산 가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버텼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첫 데뷔작인 드라마가 그 다시 만난 세계라는 작품이었어요. 근데 이때 저랑 인터뷰를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실은 이 드라마 촬영하는 도중에도 인터뷰 오기 전에도 저 알바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우 생활을 하면서도 사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돈이 필요했다면 배우 생활을 하니까 출연료가 좀 들어왔을 텐데 또 계속한 이유가 있나요? 네, 일단 서울에 상경을 하자마자 연예인이 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한소희 씨가 데뷔를 한 나이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한 23, 4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아까 20살에 올라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3년에서 한 4년 정도는 사실은 이 마음고생도 하고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한 시간이었는데 계속해서
계속해서 실수만은 없으니까 이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그 고정적인 수익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익숙해져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뭔가 일을 하지 않으면 고정적인 수입이 없다는 것이 불안해서 아르바이트를 계속했었다고 하고요. 제가 친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배우 중에 그 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분인데 한번 저랑 인터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했었던 얘기를 기억이 남는데요. 연로하신 자신을 할머니를 생각을 하면 내가 진짜 효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라고 하면서요. 내가 지금은 할머니나 가족들에게 많이 내가 돈을 드릴 수는 없지만 단 몇 푼이라도 가족들의 손에 쥐어줄 수 있는 이런 지금이 너무 행복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네. 네, 그러니까 사랑하는 할머니를 위해서 또 본인의 꿈을 위해서 홀로 서울에서 고군분투를 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한소희 씨에게 2020년이 정말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인생작이죠, 본인의. 부부의 세계를 만나서 정말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게 됐어요. 요즘 드라마 10% 시청률 나오기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의 30% 육박했어요. 네. 뭐 안 본 사람이 없다. 그리고 이 화제성은 더해서 모이기만 하면 이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상반기를 휩쓸다 보니까 한소희 씨의 인지도도 높아졌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효과는 이 브랜드 광고 모델로 기용이 되는 그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네. 네. 그러면 광고를 그만큼 많이 찍었다는 거고 지금도 보면 화면에 계속 그 광고 그 화면들 조금씩 그렇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드라마 부부의 세계 종영 후에 CF 퀸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올해만 해도 무려 14편의 작품에 출연을 했는데요. 네. 14편의 이 CF가 무엇인고 하니 화장품, 뭐 배달, 그리고 헤어, 신발, 의류, 음료, 건강식품 등 한소희 씨가 출연을 한 광고로 한소희의 하루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광고를 섭렵하면서요. 식을 줄 모르는 그런 인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의 세계가 끝났을 때, 이 6월에만 지금 14건 중에서 5건이 6월 한 건에 다 몰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 6월 달 한 달만큼은 지금 거의 뭐 올해의 대세라고 할 이명웅 씨를 제치고 이 6월의 광고 퀸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놀라운 게 광고라는 게 이미지 싸움이잖아요. 근데 이미지가 국민 불륜녀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광고를 찍을 수 그러게요.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만큼 캐릭터를 굉장히 잘 살렸다, 맛있게 만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우스갯소리로 한소희는 눈 빼고 모든 게 다 팔렸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정말 많은 인기를 누렸었습니다. 그래서 불륜녀 역할을 맡고도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광고 모델로 러브콜을 받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전 같으면 불륜녀 이런 걸로 배역이 나왔으면 광고 안 들어오거든요. 상관이죠. 안 들어오죠. 근데 네. 지금은 진짜 광고 수입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보통 드라마에 나온 신인들이 6개월에 6천만 원, 한 1년 계약에 1억 원 정도 받는데 이 한소희 씨는 2배 이상 받았다고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네.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 단기도 있고 장기도 있고 일회성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딱 단정할 수는 없죠. 그래도 한 뭐 14편 찍었다 그러면 2, 30억 원 정도는 이제 벌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또 본인한테 다 가진 않죠. 네. 신인들은 기획사에 많이 가요. 그래서 한소희 씨가 정확히 얼마를 벌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2017년부터 드라마 안 나올 때부터 내년을 빛낼 광고 워너비 스타로 이름이 나왔고 올해도 당연히 2021년 빛낼 광고 스타로 이미 또 상도 받았어요. 네. 당분간은 10대, 20대의 워너비 스타, 이상형 스타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카페 알바는 안 하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행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일단 드라마에서 이름을 알렸는데 영화 쪽에서도 러브콜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영화 관계자가 일단 연기력 검증됐다. 아이돌 같은 파워도 있다. 아마 러브콜이 많이 이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대세 배우 한소희 씨 앞으로도 뜨거운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스타 또 전해주시죠. 자, 이번 스타 첫 번째 힌트는요. 이분의 첫인상 관련된 힌트입니다. 처음 보면은 귀공자 같은 스타일의 바른 청년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외모와 달리 데뷔 초에는 변변치 않은 벌이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월세도 밀렸고요. 모아둔 돈도 다 떨어져서 생활고가 정말 계속해서 이어지는 힘든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겨울에는 재작년까지 이것을 팔면서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무엇일까요? 겨울에 판다. 별일 많죠, 겨울은. 입니다. 저 붕어빵도 있고 뭐. 붕어빵 있죠. 그래서 저는 막 불어먹는 군고구마. 네. 군고구마, 군고구마. 파순밥. 그렇죠. 붕어빵 이들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힌트와 관련된 이것
군고구마 장사입니다. 제가 맞췄네요. 네. 근데 특별히 군고구마 장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또 이유가 있었다면서요?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이분이 직접 말하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수하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좀 하면서 벌어놓은 돈이 조금 있었는데 가수가 되고 나서 그 돈이 다 쓰고 나니까 모아둔 돈은 없고 이제 뭐 빚만 있으니까 그때가 이제 겨울이었는데 올겨울에는 진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또 가수 활동은 해야겠고 돈은 없고 해서 근데 그때 할 수 있었던 게 그거밖에 없었어서 군고구마를 좀 팔았었어요. 그랬어요. 예. 응? 저기서 장단 맞추는 목소리, 그랬어요? 그랬어요? 이거 우리 소리, 우리거든요? 네. 네네네. 우리 목소리인데. 여기 지금 나왔던 네네. 그렇죠. 여기 나왔죠. 네, 그렇죠. 맞아요. 아마도 지금 목소리만 듣고도 저분 내가 좋아하는 그분 하시는 네.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 행복한 아침 네. 분이시라면 알지라고 나오실 그래요. 수 있는 그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힌트는 뭐예요? 두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분은요, 지난 14일이었죠. 한 포털 사이트에서 2020 검색어 결산을 공개했는데요. 인물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2위와 3위를 먼저 좀 알려주세요. 2위와 3위도 어마어마한 분들입니다. 2위는요, 방탄소년단. 네. 3위는 가수 김호중 씨가 차지했습니다. 사실 방탄소년단 아시죠?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런 그룹인데도 이분보다 하나 더 위에 1위를 차지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요, 이것을 받으면서 정말 대세다. 대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또 중간 퀴즈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받았다. 받는 건 뭐 상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쵸. 이것을 싹쓸이 했다고 합니다. 싹쓸이면 유재석인데. 네. 상과 가까운 그것 바로 트로피 20여 개를 수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한 개밖에 20여 없는데. 개? 네. 연말 20여 개를 시상식 받아요? 시작도 안 했는데 20여 개를 벌써. 대단하죠. 대단하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합니다. 대세 중에 대세였다. 그러네. 이렇게 느껴지는데 세 번째 힌트도 좀 주세요. 사실 지금 군고구마 장사 그리고 아까 그 목소리 그리고 트로피 올해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 요것만 가지고도 지금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하 알고 있지라고 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혹시나 모르는 분들 위해서 마지막 힌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들으면은 아마 지금 맞췄던 퍼즐이 싹 맞춰질 것 같아요. 네. 자, 이번 힌트는요. 가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5살 때 아버지를 여윈 이분은 어머님의 보살핌 속에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혼자서 아이를 키우셨다는 네. 거고 네.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세 번째 힌트 나갑니다. 효도 끝판왕 가수입니다. 효도 끝판왕이다. 이러면 뭔가 남다른 스케일 네, 자랑하겠죠. 네. 여기가 이제 이 포천 쪽에서. 우리 뭐 MC분들과 그쵸. 기자분들은 네. 다 아실 것 같아요. 2020년은 네. 모모 시대, 땡땡 시대. 네네. 그렇죠. 조금만 더 이제 네. 힌트를 좀 채워드릴게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어머니에 대한 효도다라면서 정말 효심이 지극한 것을 나타냈고요. 그래서 2016년에 데뷔를 할 때 2020년에는 어머니 생신 때 1억을 선물하고 싶다라는 목표를 세우기도 했었죠. 야, 그 목표를 이뤘나요? 2020년에 어머니께 1억을 드렸나요? 이건 아마 답을 아시는 분들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분이 2020년 한 트로트 경연 대회에서 뭐가 됐죠? 7위 되면서 가장 장한 효자가 됐고요. 상금 1억 원 중에 빚을 다 갚고 네. 나머지는 전부 다 어머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네. 이 포천의 아들을 넘어서 전국의 아들이 된 네. 바로 그 사람. 네. 어? 이름처럼 영웅이 된 맞습니다. 네. 임영웅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오늘 뽑은 게 슈퍼 히어로 임영웅 아니겠습니까? 예. 슈퍼 히어로상의 주인공 2020년 가장 빛낸 가수로 뽑힌 가수 임영웅 씨입니다. 이명웅 씨, 뭐 보기만 해도 너무 영웅시대죠, 훈훈하죠. 진짜 2020년은. 근데 이명웅 씨가 방금 말씀 듣기로는 2020년을 빛낸 가수로 또 선정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한국 갤럽에서요, 2007년도부터 매년 그 해를 빛낸 각 분야의 올해의 인물을 뽑고 발표를 하는데, 트로트 가수가 차트에 나타난 건 지난 2015년도부터라고 합니다. 자, 올해 가요도 뽑았어요. 올해 가요 뽑았는데 보통 30대 이하에서 트로트 안 나오거든요. 올해 두 곡 있어요. 하나가 임영웅 씨의 이젠 나만 믿어요고
그게 6위였어요. 10위에 영탁 씨의 찐이야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40대 이상을 살펴볼게요. 아니 40대 이상이면 다 트로트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2007년에 2곡, 2018년에 3곡, 지난해 6곡 이렇게 점차 트로트 곡이 늘어왔는데 네. 올해 40대 이상이 좋아하는 노래들은 10곡이 전부 트로트곡이에요. 임영웅 씨 곡 있고 영탁 씨 있고 뭐 진성 씨 있고 이찬원 씨 있고 이런데 심지어 임영웅 씨는요 2위 이제 나만 믿어요. 네. 그리고 8위에 바램, 9위에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그리고 10위에 보랏빛 엽서 이렇게 무려 10곡 중에 4곡이 임영웅 씨 곡이었습니다. 네. 아, 인기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 뭐 이명웅의 시대였다. 2020년은. 그쵸. 그렇게 네.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임영웅 씨가 자신의 이런 인기를 실감하고 있을까요? 저도 궁금해서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네. 아직은 적응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씩 찾아와 주시고 알아봐 주시고 할 때마다 내가 뭔가를 좀 하고 있긴 하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앞서 2위에 오른 노래가 바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트로트 경연대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첫 경연 노래로 선곡을 했는데 이게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첫 경연의 노래다. 이건 자신이 굉장히 사연이 있어야 가능한 노래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임영웅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를 위한 노래, 어머니가 생각나는 노래다라고 하면서요. 젊은 나이부터 홀로 이제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를 위해서 골랐다라고 했는데 이 노래가 바로 노사연 씨의 바램을 선곡을 했다라는 그 이유였습니다. 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살았는데 어머니하고도 잠시 떨어져 살던 기간이 있었죠. 네네, 바램이 8위였다고 제가 잠시 정정 드리면서 이제 어머니, 지금 아버지 안 계시고 어머니뿐인데 네. 어머니하고도 떨어져 있었다고 해요. 요 얘기는 임영웅 씨한테 직접 들어보죠. 아버지를 이제 제가 어릴 때 5살 때 5살 때? 예, 교통사고로 좀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충격도 받으시고 또 이제 자신이 기술이라도 배워서 좀 아들 먹여 살려야겠다 싶어서 저를 일단 큰 삼촌 댁에 한 2년 정도를 맡기셨어요.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맡기셔서 그때 엄마랑 떨어져 살았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 그 조그만 유치원생이 네. 그 유치원 가방에 엄마 사진이 매달려 있었어요. 그 증명 사진이. 그 엄마의 얼굴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유치원 가기 전에 그거 보면서 울고 갔다 와서 그거 보면서 울고 그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우, 좀 이런 얘기 들으면 네. 마음 한켠이 좀 짠해지고 그러는데. 그렇죠. 저도 이제 엄마로서 이런 얘기 들으면 아니 그 엄마는 어땠을까요? 오죽하면 남의 집, 그럼요. 물론 가족이어도 그렇죠. 맡겼을까요? 그 어머니의 심정 또 어머니 얘기 들어보시죠. 그때는 저도 어렸고 우리 아들도 어렸고 그래서 앞이 막막했어요 진짜. 초등학교 한 1학년인가 2학년 때 엄마 결혼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심각하게 묻는 거야. 그래서 아니야 난 너랑 뭐 둘이만 살 거야. 이때서 이제 화내져가지고 저를 말아가 앉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니 어머니하고 임영웅 씨하고 그러니까요. 오, 정말 닮았네요. 와. 그러니까 이 바람이라는 곡이 어머니에 대한 사모곡 뭐 이렇게 생각해도 그렇죠. 되겠어요. 네. 네. 마음이 담긴 네. 곡이죠. 사실 임영웅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잘 지은 것 같아요. 이름 따라 간다라고 하잖아요. 정말 그의 말처럼 이 가요계가 영웅 시대가 된 지금 시대인데요. 트로트 열풍의 중심에서 임영웅 신드롬까지 만들고 있고 또 곳곳에서 임영웅 아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임영웅 씨는 그럼 언제부터 가수의 꿈을 키운 거예요? 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지금 가요계는 그야말로 영웅 시대인데요. 가수로 갓 데뷔했을 때까지만 해도 정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 가수였다고 합니다. 그런 임영웅 씨가 처음 가수의 꿈을 키운 건요. 다름 아닌 고등학생 때였다고 하는데 들어보면 임영웅 씨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음악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요. 자율학습을 빠지기 위해서 실용음악학원에 등록을 하면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용음악학원에 등록을 하게 됐는데 의외로 여기에서 자신의 적성을 발견을 하게 된 거죠. 학원에 갔는데 내가 노래를 잘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또 했고 이것을 잘하고 싶다라는 네. 욕심도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실용음악과에 진학을 하게 됐고요. 트로트가 아닌 처음에는 발라드 가수를 꿈꿨다고 합니다. 그렇지. 처음부터
트로트로 한 건 아니었고 네. 발라드로 네. 시작을 했어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이제 인터넷 방송에 올라온 커버곡이라고 하죠. 남의 노래 부른 이명웅 씨 곡 보면 발라드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학 재학 중에 어떤 가요제 나가도 늘 발라드를 불렀다고 해요. 네. 근데 번번이 고배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트로트로 한번 바꿔서 2016년 2월에 이 고향인 포천의 전국 노래자랑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트로트를 불렀더니 최우수상을 받으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아, 뭔가 이명웅 씨도 무대에서 느꼈을 것 같아요. 관객들의 반응이 좀 달라졌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트로트로 전공도 바꿨다고 하는데 이명웅 씨가 최우수상 받았던 그 장면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이왕이라면 웃으며 살자 말처럼 쉽지 않아도 일소일로 얼굴마다 쓰여져 감출 수가 없는데 한치 앞날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을 와. 아유, 잘하네. 그러니까요. 근데 저기 잘생겼네요. 이명웅 씨 직업이 화장품 제조업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계속 다른 일 하면서도 가수의 꿈을 또 키웠던 거고. 근데 사실 뭐 지금이야 뭐 트로트가 뭐 대세라고 불리지만 당시에 20대 때 이명웅 씨가 트로트라는 또 선택을 하기 쉽지는 않았거든요. 맞아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때는 젊은 세대의 트로트를 내는 게 그렇게 대세는 아니었던 시대라 이명웅 씨도 정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2016년 싱글 앨범 미워요를 발표를 하고 정말 본격적으로 트로트 가수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무명 가수다 보니까 생활비 마련을 하는 게 늘 풀리지 않는 숙제였다고 해요. 이게 당시에 많이 힘들었겠어요. 네, 사실 뭐 많은 연예인 지망생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데뷔만 하면 내가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네. 이명웅 씨도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돈을 버는 게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얘기한 우리 군고구마 장사 얘기했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한 방송을 통해서 자신의 알바 경험담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편의점도 했고요. 그리고 식당도 했고요. 그리고 이것도 했다고 합니다. 공장에서 가구를 만드는 일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손수 내가 가구를 생산하기도 했었다라는 자부심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었다라는 것을 좀 덤덤하게 이야기를 해서 임영웅 씨를 사랑하는 팬분들이 좀 마음 아파하기도 했었죠.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뭐 월세가 밀렸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이렇게 자취했었나 봐요, 당시에. 네, 자취를 했는데 어떤 집이냐 이제 옥탑방이에요. 그런데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냉기가 가득한데 아니 월세가 얼마나 싸면 주인한테 월세 이 보일러 고쳐달란 말도 못하고 춥게 지내고 여름에는 당연히 에어컨 없죠. 찜통에서 살고 심지어 바퀴벌레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은 이사를 갔을 것 같은데요? 네, 지난 7월에 한 라디오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바퀴벌레도 나오는 집에서 현재는 20평대 집으로 옮겼다고 해요. 그래서 이사간 소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사를 가서 눈을 떴더니 이게 내 집인가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임영 씨 집주인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반찬이라도 해가지고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네, 참 20평대 집 옥탑방에서 그쵸? 그렇게 네. 옮겼어요. 이명웅 씨 이사를 하게 된 원동력 돈을 좀 벌었으니까. 아, 역시 인기죠. 네. 인기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돈이 따라오는 것 같은데요. 이명웅 씨의 이런 인기는 광고계에서도 증명이 됐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화장품, 가전, 의류, 식음료, 건강식품 등 정말 많은 광고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명웅 씨가 출연한 광고 영상은 기본적으로 100만 뷰를 넘으면서 아주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뭐 TV 틀기만 하면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올해 몇 개나 뭐 찍은 거예요? 16개. 올해만 16개입니다. 네. 16개면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네. 그러면 그 예전에 CF킨 뭐 이영의 하루 이런 말 있었잖아요. 이명웅의 하루가 가능해졌네요. 그러면 CF 출연료만 해도 어마어마하겠는데. 아, 그렇죠. 사실은 이게 대회비라고 해서 연예인들의 CF 비용을 그렇게 알려주진 않는데요. 관계자분에게 물어보니까 예전에 도깨비, 드라마 도깨비 네. 아시죠? 이때 이동욱 씨의 인기도 엄청났는데 이동욱 씨가 받는 금액과 비슷하다. 그 말인즉슨 대한민국 톱급 배우
배우와 비슷한 금액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이 이동욱 씨는 그 전부터 활동해온 사람이잖아요. 도깨비로 뜬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광고 이력이 없던 신인이 한 편에 편당 3, 4억 원을 받는다? 이건 정말 이례적인 게 아니라 거의 뭐 최초의 사건이라고 할 만한 전동대. 그럼 곱하기 16개 하면 뭐 50억 원이 넘어? 이것도 물론 다 이명웅 씨한테 가지는 않지요. 그래도 적어도 이명웅이 해냈다. 없었던 일을 해냈다. 요거는 확실합니다. 네. 이명웅 씨가 광고 모델로 주목받는 이유는 뭘까요? 중장년층에서 팬덤이 형성됐다는 게 중요해요. 뭐냐면 네. 중장년층은 지갑을 열 수 있는 세대다. 임영웅 씨가 광고에 나오면 그걸 실제로 구매를 한다는 거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광고가 16개까지 늘어났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그게 바로 팬들의 힘인 거죠. 근데 궁금한 게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트로트 스타들이 행사가 또 줄줄이 취소됐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얘기를 그때 출연료하고 비교해서 야 이거 몇 개 떼었을 텐데 뭐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 한단 네, 말이에요. 네. 아유, 그쵸. 사실 가요계 이런 말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19만 아니었으면 이명웅이 한 달에 최소 20억은 벌었다. 한 달에? 최대 40억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후사가들의 이야기들이 예. 오가고 있는데요. 아마 이명웅 씨가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정말 수입이 더 많았을 것은 아주 당연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놓친 수입이 20억에서 40억이라는 건데 이거 혹시 알 수 있어요? 이명웅 씨의 출연료, 뭐 회당 출연료 이런 것도 궁금한데요. 일단 이게 방송 출연료는 아니고요. 행사 출연료 기준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이명웅 씨 정도면 한 번 무대에 올라서 곡을 한두 곡을 부를 때마다 3천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트로트 가수 중에 현재 최고의 그 행사 비용을 받는 분이 송가인 씨예요. 가인이어라 송가인 씨인데 3,500만 원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활동을 계속했었던 장윤정 씨가 한 2천만 원 선으로 알려져 있고 태진아 씨, 진성 씨, 박현빈 씨 등이 한 1,000만 원 수준이라고 하니까 이명웅 씨 정말 엄청난 수익을 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야, 그 행사 출연 액수가 대단하군요. 네, 네. 사실- 신인 가수가 진짜 그러니까요. 엄청난 맞아요. 거죠. 이렇게 행사 출연료가 결정되는 그럼 그 기준이 뭐냐라고 네. 이야기를 하실 텐데 관객 동원력이라고 합니다. 이 가수가 어떤 무대에 왔을 때 이 지역이나 이 행사를 알릴 수 있는 파급력이 얼마나 큰가를 그 몸값이라고 하죠. 행사 페이로 결정이 된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그만큼 지금 못 벌었다는 거. 네. 2020년에는 어쨌든 이명웅 씨의 해였어요. 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네. 사실입니다. 이명웅 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상이 어쩌다 역주행상이거든요. 네. 이 상은 누굴까요? 일단 어쩌다 역주행상이니까 가수겠죠. 네. 이분은 이번에 힌트는 식성에 관한 힌트인데요. 네. 이분이 가요계의 소문난 미식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절대 이것만큼은 양보가 절대 없다고 합니다. 그래요? 무슨 것일까요? 뭘 양보 못하는? 뭘까? 미식 가면은 이게 맛에 또 예민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절대 조미료를 양보가 용납하지 없다? 않는. 뭘 양보가 없다? 조미료 넣은 음식은 안 먹는다, 뭐 이런 그런 거. 걸까요? 그럴까요? 뭘까요? 자, 힌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 입만입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누가 한 입만 달라고 하면 절대로 주지 않고 싫어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유가 이분이 하루에 한 끼를 먹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방해받는 거를 좋아하지 않고 또 집안의 규칙으로 정해놨다고 합니다. 미식가인데 좀 식탐도 있나 봅니다. 아무래도 하루에 한 끼 먹다 보니까 네. 양보할 수 없는 거죠. 이분이 누군지 저는 살짝 감이 왔어요. 그래요? 벌써. 하루에 이게 한 끼 먹는. 이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 네. 이분이 혹시 2017년에 굉장히 예쁜 분과 결혼해서 딸을 2명 둔 그래요? 역시 TV를 많이 보시는군요. 많이 보죠. 그럼 두 번째 힌트 그게 나와요? 네, 두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아마 두 번째 힌트 드리면은 이제 완성이 될 거예요. 네. 뛰어난 춤과 노래, 여기에 성실한 연기로 한때 월드 스타라는 칭호를 얻었던 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아하 하실 것 같아요. 네. 스타, 여기서 이제. 역주행 신드롬을 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올 한 해 굉장히 바쁘게 보낸 분인데요. 이런 역주행 신드롬에 힘입어서 이 노래의 뮤직비디오 영상을 하루에 한 번 시청해야 한다라는 유행어가 나오기도 했어요. 이거 한 글자죠. 뭐 네. 1일 1 뭐 네, 이런 그렇죠. 거죠. 저도 알겠네 이제. 네. 1일. 그래서 들어갑니다. 힌트 두 번째 바로 네. 1일 아유. 1단입니다. 아유, 나왔다. 이거 다 알지. 다 알죠.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B. 맞습니다. 행복한 아침 제작진이 준비한 어쩌다 역주행상 바로 월드스타 가수 B씨입니다. B 씨 정말 요즘에 월드스타 인기 정말 많은데 2020년에 인기가 시작된 그 출발점이 좀 궁금해요. 네, 한 여고생이 그 공개한 B 씨의 노래 깡 커버 영상 때문인데요. 이게 바로 그 시작점이었다고 합니다. 이른바 1일 1깡 여고생 깡으로 재종명 되기 시작한 이 깡 열풍은요. B 씨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까지 이끌어내기도 했는데 또 여기에 변함없는 B 씨의 댄스 실력, 또 외모, 뭐 예능감까지 보여주면서 깡 열풍의 화력이 더해지면서 B 씨의 화제성이 점점 더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저 여고생이군요. B 씨가 찾아가서 인사해야 돼요. 상줘야 그렇겠어요. 돼요. 네. 자, 깡이라는 노래 어떤 노래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사실 이 깡이라는 노래가요. B 씨가 데뷔 15주년을 기념을 하면서 발표한 노래인데요. 잠깐 들어볼까요? 화소하는 거리가 멀어 난 꽤 많은 걸 가졌지 수많은 영화제 관계자 날 못 잡아 안달이 나셨지 귀찮아 죽겠네 알다시피 이 몸이 꽤 많이 바빠서 배바다 천세계 왔다 갔다 팬들이 하늘을 날아 TV 드라마 영화 yeah I get it all 이젠 모두를 붙잡을 노래를 불러 볼륨을 올리고 제 등장과 동시에 이거 약간 비호세가 가득한 거 아니야? 약간 네티즌들의 호평을 받으면서 시작한 노래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깡이 뮤직비디오의 조회수가 어마어마하다면서요? 네, 2017년에 나왔을 때는 홀대 받았는데 지금은 조회수가 무려 2만 뷰를 넘어섰고 특히 6월 5일 오전, 요게 중요합니다. 요때는 한 음원 차트에서 심지어 상위 10위권 안으로 진입했어요. 나온 지 3년 만에. 아니 근데 저걸 보니까 저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그 여고생이 제법 잘 따라했죠. 특성을 잘 잡아서 네, 포인트가 잘 맞아요. 근데 B 씨는 그동안 뚜렷한 활동은 없었잖아요, 몇 년 동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B 씨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범아시아권 스타로 끌어올린 작품이 있죠. 풀하우스, 드라마 네. 풀하우스였는데 이 작품에서 대박을 터뜨리면서 연기자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후로 뭐 영화 등에 출연을 하면서도 굉장히 인기를 얻기도 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얘기한 이 풀하우스 인기가 너무 컸던 거예요. 이후 여러 작품에 출연을 했지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출연했었어 싶은 작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작품이 운이 잘 따르지 않았는데 특히 2016년도에 방영된 드라마 돌아와요 아저씨. 이 작품 같은 경우는 B 씨가 참 하고 싶었었던 그래서 참 애정을 남달리 가졌었던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최종 시청률이 2.6%로 이제 마감을 하는 그런 비운의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2016년 그랬죠. 2017년에 깡을 내놨는데 그것도 잘 안 됐죠. 2018년에 스크린 복귀작 자전차 엄복동 자전차 엄복동을 했는데 그것도 흥행 실패했어요. 네. 내리짐 3년 잘 안 되고 지난해 드라마 웰컴 투 라이프에서 조금 올라왔지만 과거의 월드스타 때에 비하면 존재감이 조금 그렇게 좀 미미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랬던 B 씨가 깡 열풍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서게 된 건데요. 그러면서 이 깡 과자 모델로도 발탁이 됐잖아요. 네, B 씨의 노래 깡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내 매니저 전화기는 조용할 일이 없네. 이때는 허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실이 됐는데요. 실제로 B 씨가 이제 현재 이 인기를 얻고 나서 정말로 매니저의 전화기에 불이 날 정도로 섭외 전화가 물밀듯이 몰려왔는데 그중에 방금 얘기하신 그 깡 과자 스매크업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야. 그러면 과자 깡은 B 효과를 봤나요? 봤습니다. 사실 49년째 이미 꾸준히 사랑받던 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B 씨를 광고 모델로 기용을 했더니 한 달 월 매출이 한 30%가 뛰어서 월 7억 원 정도가 막 이제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나 지난 7월에는요. 100억 원, 한 달에 100억 원 매출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또 B 씨가 깡으로 찍은 이 광고료를 좋은데 또 썼다면서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이거 말고도 청바지 광고, 소주 광고 여러 개 찍었는데 그중에서 그 청바지 광고 그거에 그 출연료를 전액 어디다 썼냐 정말 좋아요. 여성 취약계층의 생리대 구매를 지원하는 그곳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B 씨의 아내가 김태희 씨잖아요. 김태희 씨가 한 CF에서 깡을 또 패러디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네, 아이스크림 광고였는데 이 광고가 처음 나왔을 때 네티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노린 거다. 100% 노린 거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굉장히 좀 비슷한 느낌, 여왕의 느낌을 주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김태희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콘티어 스토리를 먼저 접했다. 근데 난 잘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로써 남편 B 씨와 함께 깡 신드롬을 뭔가 좀 자칫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굉장히 예쁜 부부다라는 평을 듣기도 했습니다. 네. 2020년 비의 부활, 2021년에도 꾸준한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자, 박스오피스 순위인데요. 5위는 100% 울프, 푸들이 될 순 없었고요. 4위 조제, 3위 화양연화, 2위 도굴, 대망의 1위는 원더우먼 1984입니다. 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박스오피스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코로나19 전국으로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면서 문화계에도 큰 타격이 있었는데, 자, 12월 문화계 분위기도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가 문화가 아예 없었던 한 해다라고 부르기는 참 모호한 게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작품이 또 세계에서 굉장한 인정을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기생충이 지난 2월에 아카데미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까지 4관왕을 차지했는데 이거 한국 최초 넘어서 아시아 최초의 신기록이었습니다. 네. 그나저나 올해 극장 관객 수는 어떻게 돼요? 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요, 2020년 관객 수가 6천만 명에 그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영진위의 공식 집계가 시작된 2004년에 비해서도 굉장히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코로나19 확산세로 영화관 가기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집콕하면서 볼 수 있는 영화 3편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영화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네, 2012년 개봉했던 건축학개론 대학교 시절에 교양 때 만났는데 요때 헤어집니다. 15년 만에 나 집 좀 지어줘야 하는 의뢰인과 그 집 지어주는 건축가로 만나서 사랑을 키워가는 국민 첫사랑 탄생시킨 배수지 씨, 한가인 씨, 여기다 납득이 조정석 씨까지 있었죠. 그 영화 첫 번째로 추천드립니다. 네, 굉장히 저도 재밌게 봤던 영화로 기억이 나는데 막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그런 영화였어요. 근데 이 영화가 한국 멜로 영화 최초로 400만 관객을 동원했었죠. 네, 사실 이 첫사랑이라는 이 소재 자체가 영화계에서 굉장히 진부한 소재로 취급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때 이 영화 이후로 아날로그 감성을 깨우면서 멜로 영화의 부흥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멜로 영화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흥행선이 정해져 있는 영화다라고 장르가 정해져 있기도 해요. 최대 300만 명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반복 관람이 적을 뿐더러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의 히트를 생각하지 못한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저 제주도 가면 저 카페 가보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건축학개론이 성공한 이유는 뭡니까? 네,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눈에 띄는 이유는요, 남성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영화 홍보 과정에서도 남자 배우들보다 한가인 씨와 수지 씨 등 첫사랑의 아이콘인 두 배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남성 관객을 잡겠다는 역발상으로 멜로 영화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고요. 이는 멜로 영화의 흥행 공식이 확 바뀌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영화예요. 예. 자, 다음 영화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첫사랑의 서정적인 포크 음악이 더해진 음악 영화입니다. 바로 추억의 통기타 음악에 한 남자의 잊지 못할 첫사랑 이야기가 더해진 작품, 세시봉입니다. 네. 영화 배경이 되는 장소로 세시봉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이장희 씨, 윤영주 씨, 송창식 씨 주옥 같은 이 사랑 노래가 있는데 혹시 이 세 명이 어떤 한 명 그 뮤즈를 다 같이 사랑해서 이런 명곡이 나왔던 건 아닐까? 이런 상상에서 시작된 시나리오. 그래서 배경이 세시봉입니다. 네, 세시봉 보는 재미, 듣는 즐거움, 그리고 애틋한 감성까지 느낄 수 있는 영화기도 합니다. 다음 영화 또 소개해 주시죠. 네, 바로 스푼지 서핑 문화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네, 서핑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주목해야 할 영화인데요. 스푼지 서핑 문화 이야기는요, 서핑 역사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였던 롱보드에서 숏보드로 넘어가는 그 진화 과정을 보여주는 서핑 다큐멘터리예요. 이번에 공개된 이 영화의 영상의 대부분이요, 세계 유명 서프 필름 제작자들이 소장하고 있던 영상으로 만들어져서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재미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일단 유명 서프 브랜드의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담겨 있고요. 굉장히 강렬한 사운드 트랙이 어우러져서 이 다큐멘터리라는 이 장르에 유례 없이 굉장히 독특한 재미와 감동을 더해준다고 하니까 이 점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은 집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 따뜻한 멜로 영화와 함께 또 기분 전환할 수 있는 스푼지 서핑 문화 이야기 함께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69개 시군구 414개 사회인 야구팀이 참가한 2020 디비전6 루키리그가 지난 58일간의 열전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사회인 야구는 지역과 리그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됐는데 이번 디비전6 리그를 통해 전국적인 규모로 승강제까지 실시하는 발판을 만들게 됐습니다. 협회는 앞으로 루키리그를 시작으로 지역리그를 활성화하고 인프라를 확충해 2025년까지 승강제가 가능한 6개 리그를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아니 2020년이 진짜 오늘 내일 이틀밖에 남지 않았어요. 네, 이게 하루하루 마무리 잘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늘 굉장히 춥다고 하니까 옷차림도 따뜻하게 하시고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있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이렇게 추운데 썰매를 타고 어딜 가냐고요. 나눔 캠페인 참여하러요. 힌트는 바로 이것.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와 함께하는 희망 나눔 캠페인. 참여하면 뭐가 좋을까요? 사랑이 나옵니다. 나누면 건강에도 좋아. 딱 좋아. 사랑의 열매 희망 나눔 캠페인은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나눔으로 행복한 세상. 함께 만들어가요. 채널 A